우리 쿠팡 같은 거 홈페이지 쇼핑몰 워낙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G마켓도 있었고 11번가 이런 거 등등이 되게 쟁쟁했었는데 요즘에는 쿠팡이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러한 쇼핑몰이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이자 쇼핑몰 쿠팡? 자, 이런 홈페이지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제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어,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뭐 있어요? 데이터가 이 쿠팡이라고 하는 걸 이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회원, 상품, 그리고 배달에 대한 거 필요하니까 무슨 저기 배달업체 막 필요할 테고, 배송업체, 광고 막 들어와야 되고, 카테고리 이거 나눠줘야죠. 카테고리 나눠줘야 되지. 장바구니 그 개개인의 회원별로 장바구니 넣어야 되지. 고객센터, 고객센터 넣어야 되지. 장난 아니에요. 결제 시스템 넣어야죠. 환불 막 엄청 많아요. 그것에 아주 축소판 이겁니다. 내가 쇼핑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 우선은 이와 같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주문에 대한 정보예요. 주문이 11개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인 건데, 누가 시켰는지 필요해요. 유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로 필요하죠? 어드레스가 필요하고, 무엇을 시켰는지까지 필요한 상황,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프라이스 나오겠죠. 이 주문 번호, 이건 주문 번호겠네요, 그죠? 얘는 주문 번호.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을 텐데, 우선은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쇼핑몰에서 쏴줄 수 있으니까 아주 축소판된 걸로서는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문제 있는 것들을 뽑아보자는 겁니다. 5개의 문제밖에 없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네, 그럼 한번 구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주문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select all from 우선은 T 쇼핑을 해보면 지금 아래와 같은 게 나오고, 여기에서 손흥민이 주문한 거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나는 where 정도를 쓸 수 있고 유저네임에서 손흥민을 뽑아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선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손흥민에 대해서 지금 추렸더니 1번, 8번, 10번 주문 번호가 손흥민이 주문한 거고, 그럼 나는 지금 3개의 행이 나온 것을 보아서 손흥민의 주문 개수는 3인 거를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셌잖아요. 이거 표 잘 뽑아놓고 직접 세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개수에 대해서 일단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흥민이 산 상품에 대해서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상품은 지금 칼럼으로 P네임이에요. 그래서 P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하셨을 때 손흥민이 산 상품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만 뽑으면은
그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였죠? 유저네임 하나 뽑아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셀렉트 문에다가 칼럼을 보고 싶은 칼럼들을 넣어주면 되고 그 테이블에 대한 조건은 where로 주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은 손흥민이 이걸 샀네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아쉬운 것들 적어놓고 가죠. 여기서 아쉬운 거는 지금 내가 직접 일일이 셌다가 지금 아쉽다는 거고 여기서 지금 상품에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중복돼요. 필요 없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중복되는 거 없애는 거 있는데 셀렉트 뒤에 뭐 붙이면 중복 없어지는데 그거 안 했었네. 그것까지 이따가 같이 볼게요. 중복되면 필요 없는 데까지.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자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최대한 이걸 뽑아보아야 돼요. 자, 스커트를 산 사람이래요. 전체가 뭐가 있었더라? 스커트를 산 사람은 내가 일단 올로 뽑아보시고 티쇼핑일 텐데 웨어 피네임을 찾아봐야 되죠? 피네임이 스커트인 거를 찾아서 뽑아보세요. 그러면은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유저네임으로 여기서 추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피네임도 하나 뽑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성애교고 스커트가 나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아쉬워요. 네. 이것도 지금 중복이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다음에 가장 주문을 많이 한 사람. 와 이거까지 가보셨어요? 요거 어떻게 여기까지 혹시 가셨으면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셨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5번으로 가시면요. 소지섭이 사용한 총금액 요거는 내가 일단은 where 유저네임 해가지고 우선은 소지섭까지는 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려보시면 두 개가 나오고 금액이 여기 있잖아요. 프라이스 부분에 이거를 다 더하면 뭐 13만원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이것도 저거 한 거잖아요. 내가 직접 더했어. 이런 아쉬운 점들이 현재 남아있어요. 이 아쉬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죠. 자, 1번 주문 개수. 이 주문 개수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뭐 한 거냐면은 행의 개수를 센 거죠. 주문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이디가 주문 번호니까 이 행을 세면 그게 곧 주문 개수예요. 그래서 행의 개수 이퀄 주문 개수가 되는 거겠죠. DBMS에서는요. 행의 개수를 세는 문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카운트라고 하는 놈입니다. 카운트. 요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우선은.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 뭐 나옵니까? 3 나오죠? 네. 3개란 소리입니다. 행이. 행이 곧 주문 개수니까 주문 개수가 3개입니다. 내가 일일이 세는 것은 사실 10개만 넘어가도 엄청 짜증날 겁니다. 이거 언제 세고 앉아있어요. 함수가 다 있어요. 참고로 그 함수 실행꼴이에요. 항상. 뭔가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쓰잖아요. 이 모양 자체가 함수를 실행하겠다는 모양인데 DBMS 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건 좀 통일이 돼 있더라고요. 수학에서도 이렇게 썼잖아요.
fx. 자, 하여튼 이런 함수인데요.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은 그림판이 좀 필요합니다. 그림판에 와서 이거를 붙여 넣었어요. x, y, z축이에요. 카운트를 했을 때 여기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all 한 다음에 콤마 찍고 카운트 all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결과도 하나 가져가 볼까요? 얘가 나왔어요.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겹친 거거든요. 겹친 거를 표현해 드릴게요. count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쭉 모여져 있던 데이터가 표로서 정렬되어 있던 데이터가 요리됩니다. 이렇게 돼요. 겹쳐요. 보이시죠? X축까지 있으니까. 겹쳐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는 있잖아요. 가장 처음에 있는 대표적인 것, 지금 이거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얘가 보여지는 건데 실제로 이 카운트가 됐잖아요. 카운트가 되면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겹친 걸 세는 거죠. 3차원으로. 그리고 앞에 보여주는 거는 항상 거의 그럴 건데 가장 처음 거 보여주게 돼요. 네. 이게 요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올인 상태에서 카운트 올을 하면은 이게 카운트 올이라고 하는 거랑 지금 올이 같이 쓰였잖아요. 그러면은 select all 했을 때 전체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만큼에 대해서는 all이고 그 다음에 count all이 보여주는 게 이 친구니까 그냥 콤마로 해서 지금 칼럼이 붙은 상황이에요. 이게 겹친 것은 오로지 얘 때문이에요. 예. 겹친 거. 카운트 때문이에요. 그래서 count all은 행위 개수를 세서 보여주는 놈이고 이때는 그 모양이 이제 줄어드는데 사실은 얘네가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들은. as 주문 개수 사용할 수 있죠. 정리를 좀 해주면 자, 손흥민이 정리한 거를 보자면 유저네임으로 손흥민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주문한 것은 3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런 코드를 썼을 때 손흥민이 많아지면 주문 개수가 그대로 다 계산이 돼서 주문 개수라고 하는 모양 꼴로 나오게 되는 쿼리예요. 쿼리를 잘 쓰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이거 DB에 대강 넣고 자바에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카운터를 하나 배워보셨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 산 상품은 했더니 운동화가 중복이 좀 되네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select 뒤에다가 distinct라고 하는 친구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중복된 걸 한 개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스커트에서도 중복됐는데 똑같이 여기다가 디스팅트라고 하는 걸 내면 되겠네? 맞죠? 네, 그러면 그룹 바이도 중복 제거 아닌가요? 그룹 바이는 중복 제거가 아니에요. 그룹 바이는 제거하지 않고 겹쳐놔요. 카운트랑 비슷하게. 자, 디스팅트 어렵지 않죠? 이거 붙이면 돼요. 중복.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자고요. 와, 이거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이거 어떻게 구하죠? 우리 얘 알잖아요. 카운트 올. 카운트 올 할 때 왜 이게 손흥민의 주문 개수였냐면 웨어로 손흥민을 따로 걸러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많이 주문한 거를 구하려면 우리가 손흥민 거르고 서련 거르고 각각의 사람들을 전부 다 거른 다음에 카운트 올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쿼리가 몇 개 쓰이고 예시로만 쓸게요. 요거를 서련, 요거는 홍혜교, 이거는 또 뭐 있지? 김지원 이런 거 있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련은 주문한 내용 1개, 송혜교는 2개, 김지원은 2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구한 다음에 가장 많이 저기 주문한 거를 따로 골라내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겹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없애고 데이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겹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른 웨어로 조건을 걸어서 걸러내준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겹친 게 되겠죠. 그래서 서련에 대한 게 하나인데 송혜교 정도는 뽑아볼까요? 이거 뽑았을 때 2개인데 이 2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다? 얘가 잠깐 없고 요거 2개 겹치는 거 하나 또 가져갑시다. 모아서 쭉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런 놈이잖아요. 좀 모양이 맞죠? 겹쳐놨으니까 이거 2개인 거예요. 세니까 쭉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1, 2 그래서 2개, 3개 이러고 세고 있는데 그 DBMS에 이와 같은 그러니까 웨어로서 얘네들을 벌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같은 걸 쓰면은 겹쳐요. 엄청 유용한 거예요. 각각의 뭔가 조건들을 걸어서 그 데이터들을 겹친 다음에 수를 세. 혹은 이거 겹친 다음에 그걸 더해줘. 같은 게 가능하고요. 그런 것이 DBMS에서는 그룹 바이라고 하는 친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스토리에서 이제 발전해 오는 거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이거 좋다. 이렇게 웨어로 하나하나 떼서 가니까 참 좋아.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좀 해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해서 유저네임으로 이렇게 묶어 보시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룹 바이 이렇게 넣어 보시고요. 이 결과 가지고 이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친구 어떻게 된 건가? 이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두 개 지금 만들어 놓은 걸로만 예시 들게요. 나머지 똑같으니까. 자, 요 결과의 손흥민이 어디 있냐면은 우선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브러쉬로 그래요. 빨간색으로. 자, 여기 손흥민 있고요. 그 다음에 송혜교가 요 부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행들이 사실은 이 뒤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개니까 여기 지워야겠다. 그죠?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그 위에 있던 요 데이터가 요 행에 겹쳐 있는 거고 두 개짜리는 또 요 행에 겹쳐 있어서 잠깐만 행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고 여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3차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의 가장 처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꼴이에요. 현재 운동화 나와 있고요. 프라이스 10만원짜리 나와 있잖아요. 스커트 나와 있고 15,000원짜리 나와 있는 게 처음 거 나와 있는 거예요. 4번 나와 있고 1번 나와 있는 게 그 이유예요. 아이디 되게 많거든요. 11개짜리였고요. 손흥민만 봐더라도 8번, 10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룹 바이를 했을 때 1번만 보여요. 대표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있잖아요. 그룹 바이가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콤마 카운트 5를 내가 넣어보면은 그러면은 이 위에 했던 것이 한 방에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돼요. 네. 그래서 겹친 그림을 겹친 그림 생각하시면서 이 카운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 3차원으로 이렇게 더 뒤에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얘는 조금 더 3개니까 긴 거고 얘는 2개니까 이만큼. 1개는 그냥 이 자체에만 있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더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를 카운트해서 보여주라 하니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쿼리는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카운트 5를 한 것은 사실 되게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각각을 웨어로 다 친 다음에 그리고 또 거기서 카운트 5로 겹친 거를 세요. 그걸 근데 한 번에 보여줘요. 짱이에요. 그룹 바이 대박입니다. 이게 나중에 데이터 정렬하시고 찾으시거나 하실 때는 그룹 바이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사람을 찾으라고 하니까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은 그래서 누굽니까? 3번 주문한 사람인데 이거를 가장 큰 거를 어떻게 구하기 편할까요? 맞습니다. 오더바이가 편하겠네요. 오더바이 한 다음에 이 칼럼을 뭐라고 해야 돼요? 얘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요 칼럼 카운트 올 칼럼 그냥 카운트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오름차순이고 디크레센도 넣어주시면 되죠. 손흥민이 가장 많이 주문했구나를 알 수 있는 쿼리가 됩니다. 만약에 얼라이어스를 써서 이거를 주문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오더바이에서 있잖아요. 주문 개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얼라이어스 됐으니까. 되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다운표면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죠. 자, 지금 주문 개수가 디크레센도라 3, 2, 2 나와야 되는데 지금 3, 1, 1이 나오죠. 이게 좀 이상한 게 왜 그러냐면은 as를 한 다음에 별명 붙일 땐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고 오더바이 할 때는 이거 컬럼으로 들어가야 돼요. 칼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틱이랑 다운표 구분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룹 바이 하고 카운트 올 들어갔죠. 좋아요. 자, 그룹 바이가 곧 웨어를 여러 번 한 것과 같구나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주문 개수를 내가 데크리스트로 해서 알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리미트 1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나오죠. 하나. 응? 리미트 1 하니까 왜 이런 게 나오지? 그룹 바이가 잘 안 됐나요? 그룹 바이는 잘 됐고, 아, 그렇죠. 그냥 리미트 하면 안 되죠. 오더 바이가 무조건 들어가야죠. 리미트 1하면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니까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오더 바이를 하신 다음에 리미트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네요. 한 명만 보고 싶을 때. 요거 다시 한번 좀 더 볼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내가 겹쳐놓고 다 구했어요. 카운트홀. 여기서 조건을 걸고 싶어요. 그룹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나는 어드레스를 이건 또 좀 더 나가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뭐 겹치는 게 없네. 그냥 뭐 대전이 있네요. 대전으로 해볼까요? 자, 대전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대전으로 가는 게 뭐 예를 들어 주문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주문 개수 해놨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실행해 보시면은 이제 에러가 나요. 이 에러가 신텍스 에러니까 문법 에러네요. 이 테이블에서 대전만 골라내 보자고요. 왜 안 되는 거냐고요. 뭐 안 되는 거를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지금 위에 스토리대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웨어가 이미 쓰인 거예요. 그룹 바이의 개념에서. 그죠? 그래서 약간 중복해가지고 쓰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웨어를 말하는 거야? 그룹할 때 쓸 웨어를 말하는 거야? 이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그렇게 헷갈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룹 바이가 되고 난 뒤에는 내가 조건을 걸 때는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가 돼요. 그게 바로 해빙입니다. 해빙. 해빙은 그래서 웨어라고 하는 조건들과 완전히 동일한 문법적인 규칙을 가져요. 칼럼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는 건데 이 해빙은 그룹 바이가 된 뒤에 쓰는 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그 쿼리들이 select all 하고서 뭐 id가 3보다 큰 거 그 중에서 그룹 바이 하고 그러고서 대전을 구해 이런 게 되거든요. 여기 대전이 없네. 여기서 대구까지 대구로. 여기 이만큼만 실행하면은 T쇼핑에서 ID 3 초과하는 것만 고르고요. 거기에서 그룹 바이를 했으니까 유저네임으로 묶어요. 네, 그 상황이에요. 만약에 웨어까지 하면은 지금 카운트 올 때문에 다 합쳐버렸구나. 잠깐 지우고 이거 여기에서 내가 그냥 카운트 올을 하면은 이거 전부 다 겹쳐져. 그리고 마지막 처음에 나오는 4번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겹친 상황 카운트 올 때문에 근데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은 각각 겹치게 되죠. 나누는 거예요. 그룹별로. 거기서 또 조건을 걸어야 돼. 그러면 해빙.
세트가 이렇게 돼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그 뒤에 order by 추가되는 겁니다. 이거 일단은 해봅시다. 대구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이만큼 나오는데 유저 아니 아이디가 3 이상인 것만 빼서 그룹 바이 하면은 이제 그 위로만 나오죠. 중에서 대구만. 여기에 이제 오더바이까지 들어간다는 게 이런 모양이 된다는 소리죠. 오더바이 뭐로 해볼까요? 지금 의미가 없긴 하지만 오더바이 아이디, 그레센도 이렇게 그레센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지섭이 사용한 금액은 이럽니다. 소지섭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웨어로 소지섭을 빼보면은 됩니다. 근데 프라이스가 문제예요. 프라이스 두 개를 합쳐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썸입니다. 썸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프라이스 칼럼을 넣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겹쳐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으로 한번 보고 결과를 이제 보죠. 이 모양에서 우리가 지금 썸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니까 모양이 한 줄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은 그 앞에 뭐가 나오는지 보셨을 때 처음 게 나오잖아요. 대표하는 거예요. 썸을 할 때도 얘네들을 겹칩니다. 이렇게 겹쳐놓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겹치고 요 좌표대로 가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요 썸 데이터는 얘네를 합쳐가지고 내오는 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썸이니까 플러스겠죠. 카운트랑 되게 비슷한 놈이에요. 근데 카운트에는 5를 하고 그 다음에 썸에는 지금 바로 칼럼을 넣었잖아요. 이거는 그 여기서 카운트 all에서의 all은 그냥 우리가 겹칠 때 카운트의 대상에 대한 건데요. 전체를 의미를 해요. 카운트가. 이 전체 행을 내가 세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이 한 개에 두 개 있다 이래가지고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썸은 내가 정확하게 데이터들을 더해줘야 되는데 이런 놈들을 지정을 해줘야 나머지 것들을 더합니다. 다른 거 썸 넣어볼까요? 프라이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 막 아이디 같은 걸 넣어봐요. 아이디가 16이래요. 그러면은 이 16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소지섭이 주문한 그 주문 번호의 합이죠. 번호. 사실 딱히 쓸 데이터는 아니죠. 주문 번호를 더해서 뭐예요, 그죠? 그래도 이런 게 구해진다는 건데 걔가 이제 겹쳤기 때문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카운트 썸과 같이 셀렉트문에 쓰는 함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카운트 썸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까지 가보죠. 오케이. 자, 지금 전체에서요. 카운트 5를 하면은 얘는 이거를 다 구해서 겹친 걸 셌어요. 그랬더니 11개래요. 11개 맞아요. 주문 번호가 11까지 있네요. 그래서 몇 개 계속 더 해볼게요. 자, 썸을 하고 내가 여기다가 프라이스를 넣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현재는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냥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전체를 다 더했잖아요. 259까지도 나오네요. 그리고 카운트도 똑같이 또 넣을 수 있어요. 카운트도 이런 것도 되는데, 자 이것도 됩니다. 맥스 해가지고 프라이스를 써볼게요. 좀 빼볼까요? 만큼만. 자, 맥스 프라이스는요, 그 프라이스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지금 100만 원인가 보네요.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맥스에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미니멈도 있어요. 미니멈을 하게 되면 가장 작은 수인데, 가장 작은 수가 뭔지 보시면은 9천이 가장 작네요. 네. 내가 일일이 막 대조해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DBMS에서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들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sum, max, min, 그리고 average, 평균값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계속 프라이스만 넣고 있는데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프라이스여서 그래요. 이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평균값 이런 건 아무래도 숫자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할 때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에버리지로 구해보니까 뭐 23만 원 정도 나오나 봅니다. 그렇죠? 소수점이니까 그래서 뒤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썼을 때의 그 대상은요. 전체니까요. 전체에 대해서 최대값이고 전체에 대한 최소값 같은 걸 구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그룹 바이를 또 합니다. 그룹 바이 유저네임을 넣어봐요. 그러고서 돌리면 완전히 다른 양상의 결과들을 내주는데 얘네들은 그 각각의 겹쳐진 데이터들의 대상이 돼요. 각각을 구해요.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우선은 아이디 하나 빼보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생각해 이렇게 보시면은 1번의 썸은 21이고 뭐 3이고 맥스가 100만 원에 민이 만 원이래요. 이 데이터는 오로지 그 손흥민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세 개 185번 얘만 따로 뺀 다음에 여기서 sum, count, max, min 저것들을 다 구하게 되면 프라이스에 대해서 구했으니까 뭐 프라이스는 뭐 210 나올 테고 맥스는 10만 100만인가요? 100만 나오고 그 아래 거 나오고 에버리지 하면은 이게 에버리지가 21에 3 나누니까 뭐 7 어쩌고 나오겠네요. 그죠? 앞자리가 그렇게 나오나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1번에서 21 앞자리 그 다음 요거 최대 최소 그 다음 에버리지가 7로 시작하니까 잘 나왔죠. 그렇게만 잘라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능이죠. 각각의 다 조건을 걸고 그러고 함수까지 넣었는데 이런 함수들이 있잖아요. sum, max, min, average,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도 다 구하더라고요.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집계 함수라고 하는 놈들이었습니다. DBMS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함수예요. 이런 함수들은 데이터를 겹친다. 그러니까 겹친 행 데이터죠. 겹친 행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고요. 행 데이터를 겹쳐서 그 칼럼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산하는 거거든요. 그죠? 집계함수 자체가 겹쳐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그룹 바이랑 같이 쓰게 되면은 겹치는 거는 이게 그룹 바이가 하고 그냥 저 집계함수는 겹친 데이터만 연산만 하면 되죠. 각 그 묶음에 대해 연산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겹치는 거는 그룹 바이가 하고 집계함수는 묶음에 대해서는 연산.